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이무 우추찬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12강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요. 잠깐 소개를 해주면요. 네, 우리 닉네임 귀요미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겠네. 닉네임 귀요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손가락 이게 왜냐면 카메라에서 거꾸로 돼 있거든. 차라리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디디디디. 여기 하여간 이쪽 맨 오른편 있잖아.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 됐다. 여기 보이죠? 여기에 그림 하나가 떠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은 귀요미란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선생님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 친구들 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무엇보다도 귀요미 귀엽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느끼면서 살짝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힘이 되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우리 귀요미가 그린 그림과 함께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자, 국내 총생산에 대한 정의 지금부터 볼게. 자, 요런 식으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와. 아예 그냥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 글 있잖아. 이 글 자체가 잘 나온다. 자, 가에 들어갈 개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가는 일정 기간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 국내 총생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자, 그 다음 밑줄 친 기억에서 지금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야. 자, 보자. 근데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확하게 느낌은 안 오지만 만약에 수치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수치가 뭐야? 성적표잖아. 그런 것처럼 각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 그거를 수치로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일단 첫 번째 일정 기간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일정 기간은 보통 뭐야? 1년이야. 그래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맞아.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래.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니은 한 나라 안에서.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국내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거면은 총생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어. 그러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겁나 들어가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방탄소년단 아무리 대방탄소년단이라고 해도 BTS가 미국에서 앨범을 만들었다. 국내 총생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겁나 안 들어가요. 대방탄소년단이라고 해도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니은 거기 보니까 한 나라 안에서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렇지 이거는 국적과 관계없어. 외국인이라고 해도 국내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면 이건 국내 총생산 안에 들어간다. 국적과 관계없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되었으면 겁나 포함된다. 맞아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한 것은 포함되지 않겠죠. 올해 생산한 것만 되는 거야. 새롭게 생산한 거. 작년에 생산했어. 또는 10년 전에 지은 집을 올해 팔았어.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아. 왜냐면 10년 전에 이미 들어갔을 거야. 국내 총생산에. 자, 그 다음에 모든 최종 생산물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설사똥 크림빵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한 거야? 설사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설사통은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에. 왜냐면 최종 생산물 바로 설사똥 크림빵에 대한 가치만 들어가는 거지. 설사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겁나 페이크 틀렸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산되는 것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사노동 하셨습니다. 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네, 안타깝게도 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삼촌이 우리 가족들 먹으려고 상추를 재배해서 안 들어가겠죠. 그냥 내 입만 즐거운 거야. 그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측정된다는 거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자, 2번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자,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볼게요. 1번, 1년 동안 새롭게 생산한 것만 포함해. 맞지? 2번, 중고차의 시장 거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중고라는 것은 오래 생산돼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오래 생산된 게 아니라 벌써 예전에 생산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새 차를 샀을 때 국내 총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거래되는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죠. 시장에서 거래돼야 돼.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우리가 불법 거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BTS 그 콘서트 티켓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이제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다. 그런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더 붙여가지고 100만 원에 따로 그렇게 암거래를 한 거야.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한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국내 총생산에.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중간재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최종재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생산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포함돼. 그치? 이거는 국적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 야, 지금 이제 이거 보니까 옳은 거 골라보래. 자,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 수 있니? 그렇죠.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 수 있어. 옳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헷갈린 게 아니라 방금 트림이 엄청 심하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런 걸 좀 고민하다가 잠깐 놓친 것 같아. 다시 할게.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야. 옳은 거 고르래.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 수 있어? 국내 총생산으로는 우리가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국내 총생산은 전체에 대한 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소득이야. 그러니까 거기 개개인에 대한 소득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 수는 없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알기 쉬워? 겁나 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삶의 질 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잘 사는 편이야. 국내 총생산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가 2000시간이라면 우리는 업무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질이 겁나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3번. 재작년에 출시된 중고차도 GDP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재작년에 출시된 중고차 GDP에 포함될 수 없어. 자,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하는 거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거야. 자, 5번.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에서 일할 것도 GDP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에 간 거야. 쌤이 대방탄소년단이라고 해도 외국에서 앨범 냈으면 GDP에 들어가 안 들어가? 겁나 안 들어간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 잘 나오고요. 어렵지 않게 풀어볼게요. 자, 밑줄친 부분 중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다음 밑줄친 부분은 모두 올해 발생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포함되고 어떤 거는 포함 안 된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은 지 20년 정도 넘은 성북동 주택이 올해 10억 원에 팔렸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올해 팔렸다는 거야. 자,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못 들어가. 왜 그러면 20년 전에 이미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자, 니은 좋은 과자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재가 과자일 텐데 슈퍼에서 밀가루를 구입했어? 이거 중간재지.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벌써 정답 나왔네요. 디니 따라!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디귿입니다. 올해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국내에서 판매했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올해 생산해서 판매했대. 그렇다면 이것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갈 거야. 자, 리을 땡땡이는 2학기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내고 땡땡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2학기 등록금, 올해 2학기 등록금 300만 원 내고 올해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것은 대학 수입으로 잡힐 거야. 국내 총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지. 정답
정답은 D, 리. 네, 3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자, 이런 문제들 굉장히 좋은 문제야. 자, 기억. 엄마가 직접 재배하신 상추의 가치. 엄마가 직접 재배해서 우리가 맛있게 냠냠 쩝쩝 먹고 은가루 겁나 팍 쌌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아. 왜냐면 우리 식구들이 먹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가 직접 재배하신 상추를 마트에 팔았다? 그러면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제과점에서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한 밀가루 국내 총생산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과자는 들어간다. 최종제니까. 그러나 밀가루 들어가지 않는다. 자, 디귿. 손흥민이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에서 대손흥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외국에서 받은 연봉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을. 노은동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강사의 강의로 네, 이건 들어가죠. 왜? 노은동. 우리나라에 있는 노은동의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강사의 강의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 미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프랜차이즈 카페의 수입.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프랜차이즈 카페. 카페는 모르겠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맥도날드. 네,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을 미음은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 자, 국내 총생산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나라의 그런 어떤 뭐랄까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총생산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대가를 받지 않는 봉사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의미 없어? 겁나 의미 있단 말이야. 그러나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네, 1번 맞고요. 2번. 국내 총생산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 파악할 수 있다? 아니, 없다고. 그치? 왜 그러냐면 모든 국내의 전체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총생산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개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거 알 수 없어. 3번. 국내 총생산으로 생산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와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4번. 여가를 늘려 삶의 질이 향상되어도 늘어난 여가만큼 생산활동이 만약에 감소된다면 국내 총생산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가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 맨날 일만 해. 우리 겁나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쉬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작아진다면 국내 총생산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야. 5번.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산업의 발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산업의 발달 이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진 지니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네, 지니입니다. 지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미가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경제 지표야. 근데 진이가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국민들의 실생활을 정확히 나타내지는 못해. 벌써 슬프네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지금 근거를 골라보자. 기업. 국내 총생산에는 재화의 가치만 포함돼. 아니야.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포함되는 거야. 기업 틀렸고. 자, 니은. 국내 총생산은 소득 분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소득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만 알려주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분배가 됐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오히려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이 되었단 말이지. 근데 환경 오염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이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리을. 국내 총생산에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봉사 활동을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봉사활동이 들어가지 않아.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만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나오는데요. 빈칸 미음에 들어갈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볼게.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이 200년 정도 걸려서 이룬 산업화를 반세기 만에 이루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빨리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압축 성장의 결과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어. 2020년 국내 총생산은 세계 10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세계 26위야. 그러나 삶의 질, 1인당 연간 노동시간, 행복지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경제적 성취가 꼭 삶의 질 향상으로 잘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진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세계 10위고 1인당 국내 총소득은 세계 26위인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게 높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 속 경제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삶의 질은 좋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다의 빈칸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국내 총소득과 1인당 GDP 한번 보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먼저 지금 1인당 GDP를 구할 줄 알아야 돼. 1인당 GDP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국내 총생산을 뭐로? 그 나라의 그 인구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천만 원을 100명으로 나누면 가는 얼마? 20만 원이야. 자, 그 다음에 때로는 인구를 구하라 그래. 자, 봐라. 지금 근데 인구수는 안 나와 있어. 지금 B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네, 9천만 원을 9천 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총 인구는 얼마? 네, 10,000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를 볼게. 자, B국이 A국에 비해서 지금 여기를 봐라. 지금 A, B, C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데는 어디야? 이런 거 시험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A, B, C로 봤을 때 경제 규모 자체가 제일 큰 거는 어디야? B국이야, B국. 그치? 그런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C국. 왜 그러냐면 1인당 GDP라는 것은 인구수를 반영한 거잖아. 그런데 B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규모가 크지만 여기는 인구 자체가 10,000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00명이 이 9천만 원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GDP가 국내 총생산 자체가 이렇게 크고 많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꼭 진짜 삶의 질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B국이 지금 A국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 규모가 훨씬 더 커. 그러나 1인당 GDP로 봤을 때는 A국이 더 높아. 이는 B국이 A국보다 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GDP, 이 국내 총생산만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사는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 가능하면 1인당 GDP를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 2가지 지금부터 서술해 볼게.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는 모든 최종재를 다 더했을 때, 다 더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이 되고 또는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은 생산의 각 단계마다 새롭게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번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거 봐라.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표가 나오고 그러면은 많이 떨더라고. 근데 떨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냥 차근차근만 따라와봐. 표는 A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연도별 생산량과 가격이야.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단 시장 가격은 한 개당 가격이며 표에 제시된 상품 이외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 2020년, 2021년이야. 자, 보자. 2020년의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거 그치, 최종 생산품이 몇 개 만들어진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은 지금 핸드폰을 꺼냈어요. 네,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150만 원짜리 일단 5개야. 그럼 얼마야? 750만 원이죠. 자, 거기에 더하기 50만 원짜리 10개야. 그럼 500만 원이지. 네, 500만 원. 네, 그리고 더하기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20개야. 그러면 얼마야? 2천만 원이죠. 네. 자,
그랬을 때 3,250만 원이야. 근데 여기 봐라. 2020년에 국내 총생산은 3천만 원이래.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거는 틀린 얘기야. 그치? 이거는 겁나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국내 총생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국내 총생산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 지금 2020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3,250이었어. 자, 그러면 2021년에 국내 총생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짜리 TV가 5개야. 그러면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 10개야. 그럼 500만 원이지. 더하기. 150만 원짜리 20개야. 자, 150만 원짜리 20개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얼마냐면 4,500만 원이야. 4,500만 원. 자, 그러면 4,500만 원. 자, 그러면 이번에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국내 총생산이 더 큰 거 맞아? 맞습니다. 네, 2번 정답이고. 자, 3번. 사회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과한 걸 원하지 않아요. 자, 3번 볼게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됐다라고 했는데 봐라. TV 5개, 5개. 그리고 컴퓨터 10개, 10개. 스마트폰 20개, 20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된 거는 아니야. 그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TV 한 대 2020년에는 150만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00만 원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지?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된 건 아니야. 그리고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모든 상품의 가격이 다 비싸졌다?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TV는 150만 원, 200만 원이니까 비싸졌어. 스마트폰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비싸진 거 맞지만 컴퓨터는 50만 원에서 50만 원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다 비싸진 건 아니야. 5번 2020년과 2021년 모두 스마트폰보다 컴퓨터가 더 많이 생산됐다. 스마트폰 20개 생산했을 때 컴퓨터 10개. 아니지. 2020년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생산됐고 2021년에는 스마트폰이 컴퓨터보다 많이 생산됐어. 그러니까 둘 다 스마트폰이 많이 생산된 거야. 그치? 컴퓨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도표 추론하는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도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표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을 지금 골라보자 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 자, 보자. 한국은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다면 어떤 게 나와 있어야 되냐면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떠냐면 지금 아니면은 몇 년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돼. 몇 년, 2021년에는 GDP 얼마, 2022년에는 GDP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자료만 나와 있단 말이야.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다는 거 알 수가 없어. 자, 2번. 자, 경제 성장이 언제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성장이 언제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삶의 질은 이런 기대 수명 같은 게 삶의 질일 거야. 자, 지금 봅시다. 보면은 지금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이 1, 2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GDP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어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국은 그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 수 이런 것들도 바로 뭐냐면 삶의 질에 들어갈 텐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지만 중국은 이용 수가 적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거는 비교적 뭘로 봐야 되냐면 1인당 GDP로 봐야 돼.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지금 중국은 7,590밖에 안 돼. 다른 곳에 비해서 1인당 GDP가 적어.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뭘까? 이것은 중국의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GDP 자체가 크다고 해도 이걸 경제 규모가 크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삶의 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언제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자, 3번. 한국은 연간 노동 시간이 높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국은 연간 노동 시간이 딴 데 비해서 훨씬 높아. 그치? 높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니죠.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중국의 GDP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알 수 없다 그랬어. 경제 성장률을 알려면 선생님이 그렇죠. 몇 년도 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이거 알 수가 없고 경제 규모가 크다는 맞아요.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크다 이렇게 알 수는 있어.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은 기대 수명이 높은 것으로 보아 보다 건강한 삶을 산다고는 볼 수는 있겠다라고 우린 얘기하는 거죠. 정답 5번이야. 자,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1번 봐. 경제 성장은 언제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성장한 국가지만, 그러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 북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는 겁나 쾌적해.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된 게 맞긴 맞지만 언제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거 페이크로 시험들 굉장히 잘 나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야. 2번.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3번. 경제 성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 성장률은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나타내. 그치?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아.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복지,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문제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기억은 국민 경제 생산 능력이 커져.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지고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 그리고 GDP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 바로 뭘까요? 경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즉 경제 성장이란 국내 총생산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이야. 이것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를 지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1번 경제 성장의 의미의 기억은 맞아. 2번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할 거야. 경제가 성장하면 맞아. 3번 질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맞아. 4번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계층 간 갈등이 줄어들 거야. 맞아. 이거 틀렸죠. 정답은 4번이야.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해소되진 않고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면 일부가 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계층 간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 5번 재화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져. 그러니까 이런 장점은 있지만 설명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경제 성장의 영향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수준이 향상돼요. 그렇죠?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지? 안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져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그래. 4번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가 줄어들지. 근데 5번 경제활동 시간 아니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지금 틀린 거야.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는 더 늘어나. 그러니까 4번 틀렸어. 5번 경제활동 시간의 증가로 여가가 부족해져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야.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옳지 않은 거야. 봐봐. 빈부격차가 해소돼? 이거 틀렸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 틀렸죠. 빈부격차 해소되지 않고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2번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는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질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돼. 더 많은 재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장점이지만 그러나 지금 1번 빈부격차가 해소된다. 이거는 이런 개소리. 네, 개소리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을 닮은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네. 네. 됐어요. 닮은 이 그림과 함께 귀요미가 만들어진 그림과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고 진짜 애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무슨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진짜 최선을 다하자.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 우리 열심히 하자.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1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빠꽁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아뷰! 안녕!